한자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자가 각골문이죠. 각골문이 어느 나라 시대 문자예요. 은나라 시대 문자잖아요. 중국의 은나라. 중국의 역사 시대가 사망오제 시대를 지나고 나서 하, 은, 주 해가지고 은나라 달리 상나라고 해요. 원래 제대로는 상나라예요. 은나라는 후기에 상나라의 수도 이름과 관련돼 있지 원래는 본래는 상이에요. 그러고서 주나라가 서주동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서주동주의 동주가 춘추전국 시대가 있는 거죠.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 그러나서 전국시대를 막아본 나라가 진시황이고 그것이 이어진 게 한나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한나라만 수, 당, 원, 명, 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잖아요. 오늘날 중국 역사가. 자, 그런데 이 시대에 각골 문이 쓰여졌던 시대인데 각골문은 사실은 춘추시대 정도까지만 쓰였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청동기를 사용했던 청동기 시대고요. 청동기 시대하고 계를 같이 오고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은 농경시대예요. 농경시대.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은 농경시대인데 그 농경시대하고 계를 같이 하는 것이 각골 문자인데 이게 한자로서 최초의 문자는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문자 가운데 자, 그러면 이 글자에는 그 당시 문화가 담겨 있는데 농경시대 문화가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농경시대에는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게 안일고 바깥일고인데 힘이 필요해요. 그런 사내 아이가 농토에 가서 전기질을 사내 아이고 길쌈으로는 이 계집여자가 오늘 수업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옛날 글자라고 여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게 머리 부분이에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형태에서 나온 글자예요. 옛날 최초의 각골문의 형태가. 요 글자가 간략화되면서요. 머리에서 다리 끝까지 이어진 형태를 간략하고 이렇게 쓰고 그것이 다시 더 간략하게 이어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오늘 계집여자 옛날 글자 이렇게 여자분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유교 사회를 거치면서요. 유교 사회를 거치면 여필경부 남편을 다섯이 따르는 여인의 모습을 갖다 표현했다. 두 손을 다섯이 모이고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앉아있는 여자라고 그동안에 설명했을 때 대부분이요. 오늘날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계집여자의 상대가 산해남자인데 산해남자는 받점자하고 힘력자를 쓰는데 힘력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 쟁기 형태에서 나온 글자예요. 근육이 아니고 쟁기요. 이 산해남자의 고문자를 보면 이게 요 형태하고 이게 농토가 이렇게 달라붙는데 여기서 손이 나중에 생략되고 밭과 쟁기만 나오는데 손으로 붙잡는 물건이 이게 손으로 붙잡는 물건. 고문자에 보면은 쟁기 이게 손의 형태에서 나온 이 형태가 여기도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손으로 잡는 물건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으로 쟁기를 잡고 농토에서 농사짓는데 후대로 오면서 농토하고 쟁기만 남아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바깥 일을 하는데 농산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잘 알다시피 의식주고 은은 옷을 말하는 거이고 식은 밥을 말하는 거이고 주는 집을 말하는 건데 이 공통점이 뭐라고 있어요? 짓다라고 있죠. 짓다. 왜 그래요? 옷을 만들면 옷을 지어야 되고 밥을 만들면 밥을 지어야 되고 집을 마련하면 집을 지어야 되니까 공통점이 짓다예요. 근데 이 세 개 가운데 최고 먼저 사람이 농경시대가 정책생활을 시작한 때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뭐예요? 그 이전에는 수역취치 사회고 농경시대가 지나고 나서 산업사회,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사회가 되고 오늘날은 지식정보화 사회야. 컴퓨터 같은 거로 딱 묻혀지네. 바깥에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집에 불도 끄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오늘날은 지식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 줄여서 그냥 정보화 사회. 그 이전에는 산업사회, 그 이전에는 농경사회, 그 이전에는 수역취사회 이렇게 세상이 변해왔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안일과 바깥일이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최고 먼저 정책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책생활을 하는 건 뭐예요? 집부터 지어야 돼.
우리가 옛날에 정글의 법칙인가에 보면 어디 오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밀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딱 도착을 목적지에서 집부터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의식을 해결하는데 그 의식을 바로 남자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느 누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여자가 두 손을 모으고 길싸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진 여자를 아직도 두 손을 모으고 다섯이 앉아있는 여자라고 설명하면 안 돼. 여자분들한테 유감스러운 설명이야, 그게. 이거 이루고 있는 거야. 두 손을 모으고 이루고 있어, 길싸. 그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이거 어린 여자. 이게 사실은 계진 여자가 오늘날 아이인 여자나 어린 여자에 다 쓰는데 어린 여자고 불릴 뜻은. 여기에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 젖이 오늘날은 뭐 분유도 먹고 그지만 옛날 다 젖 먹고 컸어. 젖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엄마가 죽어가지고 젖이 없으면 동양을 해야 돼. 신청이가 젖동양을 했잖아요. 신봉사가. 거기서 나온 글자가 어미모자예요. 어미모자. 그래서 계진 여자고 엄마하고 아이가 있어서 좋다는 좋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미모자고 이렇게. 같은 글자예요. 집이 있고 집에서 여자가 길쌈에서 옷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집이 편하는 거예요. 편할 텐데 어린아이가 있어서 편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서 편하는 거라니까. 자, 이 어린 여자가 셋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얘기하냐? 농경시대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수렵 패치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탄생의 신분을 못하니까 남자 상여하면 여자가 목권 시대에 있다. 여자가 다 분별을 해. 이렇게. 여자 중심의 사회야. 근데 농경 사회가 되면서 힘들어 농사를 지었는데 힘들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남자가 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 중심 사회가 바뀌니까 남자 중심으로 상대를 본다면 그래서 이 계진 여자가 너란 뜻도 있어 원래. 남자 중심으로 보고 상대를 그러니까 상대가 너. 중심되는 사람은 남자야. 근데 혼자 놓으면서 워낙 계진으로 써서 이 글자를 빼다 쓰고 있는 것 뿐이야. 물 이름 여자를 대신해서 너를 쓴 글자로. 그래서 여의도, 오심즉 여심,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할 때 너의 따른 글자를 쓰는 일인데 원래 이 글자가 너란 뜻이 있는 글자야. 남자 중심 사회에서 2인칭으로 봤기 때문에. 자. 여자를 무시한다는 얘기야 지금. 힘이 센 남자를 무시해. 그래서 잘 알다시피 아들 가짜, 요 아들 가짜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머리가 크기 때문에 큰 머리하고 두 손 꼼짝대니까 두 손하고 움직이고 제가 달 하나만 펴는데 이게 원래는 아이 가짜예요. 여기서 정의된 글자 아이 가짜. 그래서 남자 여자에도 선녀남자에도 잘 붙이고 여자에도 자자를 치잖아. 이거 원래 아이 자체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잖아요. 조로자를 이게도 쓴다고 했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엄마가 아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아이를 좋아하는 것이 돼. 보세요. 이게 전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전글자. 이게 손이고 두 손이고 이게 아이인데 엄마가 아들한테만 젖을 먹인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거지. 차리아이든 계집아이든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거지. 이거 아들 자자를 쓰자고 아들한테만 젖을 먹이는 게 아니야. 이 글자의 본래 뜻이 아이 자자예요. 아이 자자. 그런데 왜 오늘 아들 자자라고 해요? 남아선호서상 왜 남아선호 이렇게 써요? 농산일의 사례가 더 도움이 되니까. 농경시대의 의미가 반영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어디 가서 설명할 때 이거 아이 자자로 설명하고 근데 왜 아들 자자가 됐냐고 하면은 한자가 농경시대 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농산일의 사례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례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아이가 의미가 축소돼 가지고 아들 자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계진 여자도 원래는 어린 여자가 뜻했지만 호전하면서 의미가 이건 확대된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모든 여자를 뜻한 데 쓰인 것 뿐이야. 잘 아시겠죠? 아이 자자가 아들 자자가 된 것은 의미가 축소된 거이고 어른 여자를 뜻하는 글자가 모든 여자를 뜻하는 글자로 쓰인 것은 의미가 확대된 건데 이 글자 자체는 어린 여자가 셋이 모였다고 생각해야 돼. 자, 어린 여자가 셋이 모여있는데 이 여자를 무신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진 여자가 달라붙으면은 해로울 방자, 방해할 뜻은 해로울 방자라든지 망령될 망자, 노망할 때 쓰는 망령될 망자라든지 또는 뭐
시기할 주자라든지, 뭐 시기할 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시기할 주자라든지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이 계집여자를 붙여 쓰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남자 중기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 중기 사이에서 문자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자를 무시하는 글자인데, 중국에서 그래서 한때 기분 나쁘다고 이런 글자를 갖다가 개견자가 개가 간사하다고 봤어요. 개견자가 바꿔 쓰자고 그런 운동이 한번 일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문자라는 게 약속이에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서 써왔던 문자인데 그게 하나의 약속인데 약속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도 그냥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글자가 이제 여자부터 육아 먹고 있는데 이 간살간자라고 하는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 여자 셋이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진다 뭐 이런 속담들. 근데 오늘날 만약에 오늘날 속담이 만나면 여자 셋이 모이면 안 되는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여자 셋이 안 되는. 우리 지금 신한 시간에 저걸 어떻게 낼까 달력을 어떻게 낼까 우리 선생님이 다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끈을 갖다가. 무슨 일도 세 분만 모이면 안 되는 일 없어. 다 해. 모든 어려운 일 있어도 다. 뭐 간단한 일 들어서 예를 들었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만들어지면은 속담을 그렇게 만들어있지만 이게 유감스럽게도 농경 사회에서 그런 속담이 만들어지고 그런 이 말이 있기도 하는데 글자 자체도 지금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 뭐요? 여자가 암탉이 울면 뭐 지방이 망한다 뭐 이런 속담들도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으면 알아야 돼. 신목권 사회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 글자가요. 그 외에도요. 그 외에도 뭐 간음하다 뭐 좋지 않은 이런 뜻들이 있어요. 속이다 뭐 어지럽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요걸 짜고 해서 통해야 돼요. 이게 방편한 자를 음역할 자는 요걸 짜고 음이 같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걸 짜고 요걸 짜가 서로 통하게 돼. 이걸 짜고 그래서 간살간이라고 돼요. 서로 바꿔 쓰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의의를 살펴보는데 간사, 뭐 간신, 간용, 간용, 뭐 간악 뭐 이런 말들이 쓰이네요. 다 알고 계실 테니까.